안식관 선생님입니다. 일본 한자 하나를 알면 여섯을 알 수 있다. 1타 6피 시간입니다. 볼륨 2에요. 모양 중심으로 보고 있죠. 벌써 41강. 오늘 보실 6개는 이거예요. 많이 보던 한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실 6개는 맨 처음에 한자, 요게 날개우, 깃우자인데 요게 들어가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그죠?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요걸 보고 싶었던 게 아니고 원래는 요거예요. 원래는 이 밑에 3개 한자를 비교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은 이 한자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친 김에 6개 보고 그건 다음에 정리할게요. 우선 6개는 좀 많으니까 오늘은 3개만 갈게요. 특히나 첫 번째 한자는 또 간단하면서도 또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 일본어 공부할 때 그리고 시험 볼 때 어떻게 나오는지 단어로 볼게요. 따라오세요. 이 한자는 원래는 날개, 그림을 형상했습니다. 새 날개에 깃을 그려놓은 그런 글자라서 날개우, 깃우자입니다. 단어로 볼까요? 그렇죠. 우리말로는 우모. 한자 그대로 이제 깃털을 말하는데요. 발음은 우모 해서 음으로는 우갑니다. 우모. 이 우자는 음으로는 이 정도고요. 대부분 뜻으로 갑니다. 혼자 두면 발음을 하네 그래서 날개를 말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한자는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하네오 노바스라는 거 배웠죠? 쭉 펴는 거니까 날개를 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떠한 속박에서 벗어나서 길을 펴는, 활개치는, 한마디로 활개치다 할 때 하네오 노바스 묶어서 기억해야 될 관용어가 되겠습니다. 발음은 하바타크. 이때는 하만가요? 하바타크는 날개짓 하는 이런 그림처럼 말입니다. 날개짓을 하는 걸 하바타크 하는데 이 하바타크 가지고 날개짓 하는 거니까 뭔가 미래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뭔가 나아가는 날개짓을 하는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하는 동사 하바타크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뒷글자 했던 겁니다. 그렇죠. 뿌리 근자. 뿌리를 말할 때 훈독은 네. 그래서 발음은 하네. 요것도 날개인데 저 위에 있던 하네도 날개고요. 근데 보통은 요 새에 붙어있는 요 날개를 하네라 그러는 편이고요. 밑에 있는 뿌리 근자가 붙으니 하네도 그런 날개를 의미하긴 합니다만 주로 이 밑에 이 하네는 어떠한 기계나 기구에 붙어있는 날개, 예를 들어서 선풍기의 날개라든가 그리고 배드민턴의 그 셔틀콕 있잖아요. 요런 것 보고도 하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 뒤에 붙여보게 되면 원래는 후동, 이불을 후동 그러는데 하네부동 그러면 새털 이불, 그 폭신폭신한 새털 이불을 하네부동 하기도 합니다. 글자, 그렇죠. 짤 직자, 조직의 직자도 했었죠. 짠다라는 건 오르였으니까 발음은 하오르. 날개처럼 짰다라는 뜻이 뭐냐면 요 그림 보시면 그렇죠. 보통 기모노 위에 이렇게 걸쳐 입다라는 걸 하오르, 자켓도 하오르, 자켓을 걸쳐 입거나 그 걸쳐 입다를 하오르 하면서 요렇게 된 발음은 하오르에서 이제 하오리라는 명사가 나오면서 기모노 위에 걸쳐 입는 이 겉옷을 하오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 페이지에서는 하네오 노바스만큼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 가시죠. 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날개우자, 기두자, 그죠? 날개를 의미했는데 여기다가 눈목자가 붙으면서 발음은 하메라는 건 날개의 눈이다 이거죠? 이 하메라 함은 이런 겁니다. 판자벽이죠. 그러니까 벽에다가 판자를 가지런히 붙인, 그러니까 새 날개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붙여서 만들어 놓은 벽, 그 판자벽을 하메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시험 때는 이걸 관용어로 쓰는데 뒤에 붙여서 하메오 하즈스라는 건 푼다라는 뜻이니까 이때 하메라는 건 보셔요. 벽에다가 판자를 가지런히 붙인 거니까 가지런히 붙인다, 딱딱 맞춘다라는 의미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하메라 함은 어떤 억제라든가 제약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억제와 제약에서 하메오 하즈스니까 제약을 벗어난, 그죠? 그래서 어떠한 제약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흥에 겨운 나머지 도를 지나친, 그래서 하메오 하즈스라는 관용어는 도를 지나친, 너무 흥에 겨운 나머지 도를 지나치는 하메오 하즈시 때 사와그,
좀 지나치게 소란 피운다라든가 요것도 한번 사전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에 니나로 붙여 하메니나르, 요것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하메라는 게 그런 제약이었으니까 그 제약으로 인해서 좋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래서 하메니나르는 어떠한 곤란한 처지가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일이 터졌는데 그 뒷수습을 해야 될 처지에 빠지는 그런 곤경에 처하는 걸 하메니나르. 중급 이상에서는 많이 보니까 한번 사전 한번 봐두세요. 하메와 하즈스하고 하메니나르는 사전 보시면서 예문을 꼭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글자 합자죠. 합운데요. 발음이 좀 특이합니다. 카빠, 카빠. 하에서 발음이 파가 돼서 카빠가 된 건데, 카빠라는 게 날개를 합쳤다는 뜻인데 요런 그림입니다. 그렇죠. 우비예요. 그러니까 양쪽 날개를 이제 합친 그런 의미로 이제 한자가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이 우비의 카빠라는 건 원래는 외래어, 포르투갈어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외래어에서 들어온 단어를 이제 한자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요 카빠 뒤에 앞에다가 우자 붙여서 발음은 아마가빠. 이때 아마예요. 아마가빠에서 우비를, 비옷을 이렇게 아마가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때는 숫자 뒤에 붙어가지고는 날개가 달린 새를 세는 단위로 씁니다. 발음은 이찌와, 와로 가요. 이때는요. 이찌와. 원래 동물을 세는 단위도 전부 다릅니다. 작은 동물, 큰 동물 전부 다른데요. 날개가 달린 건 와를 세가지고 한 마리면 이찌와, 두 마리면 니와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뜻은 몇 마리가 되겠네요. 발음은 남바. 요즘은 보면 복잡하다고 전부 다 와를 써가지고 낭와, 뭐 세 마리면 상와 그러는데, 세 마리도 삼바, 몇 마리도 남바가 원래 정확한 표현이고요. 근데 요즘은 그냥 낭와라고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정확히는 와를 쓰는데 세 마리는 삼바, 몇 마리는 남바, 이런 발음도 챙겨줄 만한 부분이 있죠. 여기 잠깐 질문이요. 그 동물을 세는 단위 말씀드렸는데, 작은 동물은 뭐 히키, 큰 동물은 토라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토끼. 토끼는 일본어로 우사기. 토끼는 뭐로 셀까요? 작은 동물일까, 큰 동물일까요? 토끼도 그 귀가 날개를 형성한다 해서 토끼도 와로 셉니다. 정확히는 와를 쓰는데, 간혹 보면 뭐 이삐끼, 니히끼 이러는데 토끼는 정확히 와를 쓴다는 것도 챙겨두셔요. 자, 이 페이지 내용 중에서는 하메와 하즈스하고 하메니나루만큼은 꼭 잊지 마시고요. 이 데스네. 네, 그렇죠. 아실만한 한자죠. 사실은 이 한자도 위에는 지금 날개 깃 우자가 보이고, 밑에는 원래는 그렇대요. 원래는 스스로 자자 있죠? 스스로 자자에서 획이 하나 빠진 거를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 한자를 볼 때에 어린 새가 날개를 퍼득이면서 이제 스스로 날기를 연습하고 익힌다라는 익힐 습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지는 밑에가 흰 백자니까 하얀 새끼 새가 날개를 퍼득거리면서 이제 날기 연습을 하는, 익히는 그런 의미에서 익힐 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어로 보죠. 그렇죠. 학습이요. 발음은 가크슈, 가크슈. 뭘까요? 뒷글자가 득. 그렇죠. 습득한. 발음은 슈토크, 슈토크. 뭘까요? 그렇죠. 예약의 예자, 예습이 되겠네요. 발음은 요슈, 요슈. 뭘까요? 이거는 복자, 왕복의 복자, 복습이네요. 발음은 그렇죠. 후크슈, 후크슈. 뒷글자 관자, 이게 습관이네요. 발음은 그렇죠. 슈간, 슈간. 요걸 지난번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생활 습관 병까지 갔네요. 세이카츠 슈간병, 세이카츠 슈간병라고 해서 흔히 옛날에는 뭐 성인병 이런 표현을 많이 써봤지만, 지금은 그거를 세이카츠 슈간병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렇죠. 풍습이죠. 발음은 후슈, 후슈. 앞글자가 상. 그러면 이게 상습이네요. 발음은 조슈, 조슈. 뭐 상습적이다 말을 하기도 하고요. 뒤에 뭐 하나 붙여보죠. 이거는 범자, 상습범이군요. 조슈항, 조슈항.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앞글자 그렇죠. 익힐 연자, 연습이네요. 렌슈, 렌슈. 앞글자 연자, 연기하는 연자입니다. 이것도 연습이네요. 발음은 엔슈입니다. 렌슈와 엔슈는 달라요. 우리가 흔히 하는 건 앞에 있던 렌슈죠.
요거는 어떤 학문이라든가 어떤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되풀이 익히는 그거를 렌슈, 연습이라 말을 한다면 오른쪽에 엔슈, 이 연습은 연기 연자잖아요. 연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전에 대비해서 뭔가 실시해보는, 뭐 쉽게 말하면은 리허설 같은 거죠. 실전에 대비해서 반복 훈련을 하는, 그래서 그 훈련 개념이라든가를 이 엔슈를 쓰는데요. 뭐 하나 붙여볼까요? 앞에 글자는 그렇죠. 예, 행, 연습. 미리 행해보는, 미리 실시해보는 그런 예행 연습할 때 연습은 이 엔슈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엔슈라 함은 실전에 대비해 리허설하는, 훈련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동사론 다시는 그렇죠. 나라우, 배우는 나라우고요. 이렇게 쓰면 견습, 보고 배우는 발음은 미나라우, 미나라우. 그래서 그 견습을 미나라이, 미나라이라고 표현하게 됐던 그 미나라우, 뭔가 보고 배우는, 본받는 의미로도 쓰기도 합니다. 요 습자는 요 정도면 충분히 소화될 거예요. 이 됐네. 이번에 한자는 여러분 질문이요. 요렇게 쪼갭니다. 그럼 왼쪽은 뭘까요? 그렇죠. 번자죠. 순번의 번, 차례 번자. 오른쪽에는 깃 우자, 날개 우자고. 그래서 이 한자는 이 앞에 순번의 번자 때문에 발음은 번으로 읽고요. 뜻은 날개가 있다 보니까 그 날개 깃을 여러 번 갈듯, 말하자면 털갈이 하던 말이죠. 그 날개 깃을 여러 번 갈듯 말을 여러 번 바꾸는 작업은 번역이다 해서 번역할 번자, 날번자, 높이 날번자인데요. 우리는 번역할 번으로 기억하시면 되세요. 이 한자가 번역입니다. 발음은 뭘까요? 조심할게. 앞에 차례번자가 보인다고 방이 아니에요. 번역하면 떠오르는 건 책 같은 거잖아요. 책을 번역하겠죠. 예를 들어서 책은 일본어로. 그렇죠. 그래서 발음이 홍야크, 번역은 홍야크. 이 번역할 번은 이거면 충분히 소화됩니다. 뭐 하나 더 있다면 뒷글자가 농자라 농락할 농자인데요. 그래서 번농이 됩니다. 발음은 혼노. 혼노라는 건, 번농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를 농락하는,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는 의미에서 흔히 뭐 농락하는 의미로 쓰긴 합니다만은 음으로는 이 정도고요. 동사로 쓰게 되면 발음은 히루가에르, 히루가에르. 이 번자가 번역의 번도 있지만 번복하는 번도 있습니다. 번복의 번. 그래서 히루가에르는 번복하는, 뒤집히는 거예요. 히루가에르는 뭔가 마음이 뒤집히는, 태도가 뒤집히는, 뒤바뀌는 부분을 쓰게 되고요. 스가 나올 땐 히루가에스. 히루가에스는 기억나죠? 스로 끝난 건 타동사니까 뭔가 태도를 바꾸거나 마음을 바꾸거나 번복하는, 뒤집는 의미로 쓰는 게 히루가에스입니다. 요 번역할 번자는 N3에서는 홍야크가 주로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N1 거예요. 그렇게 생겨보세요. 자, 오늘 간단히 날개 우자 가지고 3가지만 정리해봤고요.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럼 맨 처음 건 새 날개였죠. 날개 우자. 대표적으로 뭐 할까요? 일단은 음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깃털을 의미했던 우모의 우모. 음모론 우지만 요 깃 우자는, 날개 우자는 훈독으로 한해, 요게 많이 쓰여지니까 꼭 복습해 두시고요. 그 다음 그 날개 우자 밑에 흰 백자가 보이면 흰백은 아직은 하얀 어린 새를 말했던, 그래서 흰 새끼 새가 날개를 퍼득거리면서 스스로 날기 연습을 하고 익히는 익힐 습자, 대표적으로는 학습가죠. 발음은 가크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쪼개서 왼쪽에가 순번의 번, 차례 번자, 그래서 발음은 번하는 거고, 오른쪽에 날개가 있다 보니까 날개 깃을 여러 번 갈듯이 말을 여러 번 바꾸는 건 번역이다 해서 번역의 번자, 번역이면 되세요. 홍야크, 발음 명심하시고요. 번역은 홍야크. 정리되시겠죠? 이 됐네. 오늘 문제 풀어보시죠. 도저. 네, 이 문제는요. 아프리 바까리, 어플리케이션만 쓰고 있어서는 일본어 실력은 늘지 않아요. 어떤 어플일까요? 바로 나오면 좋고요. 근데 앞글자 이렇게 쪼개보게요. 어렵게 보지 마시고. 요 한자는 그렇죠. 순번의 번, 차례 번자라.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주로 2글자 한자 중에서 하나만 해결되더라도 관련 지어갈 수 있잖아요. 뭔가 바로 연상되기도 하고. 어떤 어플이요? 번자니까 그렇죠. 번역 어플이 되겠습니다.
근데 명심할 게 번자라고 해서 방이 아니었습니다. 번역하면 떠오르는 건 책이죠. 책은 홍 발음이니까 번역은 그렇죠. 답은 4번의 홍야크. 번역은 홍야크. 이ですね. 오늘은 귀두자, 날개 우자 가지고 3개 했고요. 다음엔 3개 더 해봐야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마지막에는 또 밑에 있는 3개도 볼 계획이 있으니까 그 사이 여러분들은 복습하고 계셔야죠. 이ですね. 자, 여러분 몫은 복습 늘 말씀드립니다. 항상 복습을 하셔야 실력이 쫙쫙 늘 수 있습니다. 복습하시고요. 저는 또 그 사이에 다음 자료 만들고 올게요. 이ですね. 자, 오늘까지입니다. 今日はここまで。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でまた会いましょう。さよなら、さよなら、さよなら。